네, 지금부터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 출범 기념 언택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국제미래학회 사무총장 심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회 미래정책연구회 회장님이신 노웅래 의원님께서 언택트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그 현장에를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모임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박진 의원님은 용감하게 가셨구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용감하지 못해서. 우리 연구단체, 우리 국회 미래정책연구회 공동대표로서 우리 산하에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 출범기념 언택트 세미나 이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에 애써 주신 우리 연구단체 공동대표이신 우리 박진 의원님, 그리고 성일정 의원님, 그리고 실무 준비해 주신 안종배 교수님, 그리고 인공지능 포럼, 그리고 우리 국제미래학회 산업정책연구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처럼 학습하고 생각하는 기계, 그리고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알파고처럼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활을 도우면서 삶 속에 곳곳에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태어난 지 3돌이 되도록 고개를 못 들던 발달지체 아기가 인공지능 닥터 앤서의 진단과 처방으로 한 달 만에 고개를 들고 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1,800종이 넘는 소아 식이질환 발병 유전자 검사를 기존에는 병명 진단에만 평균 5년이 걸렸는데 지금 인공지능은 불과 몇 분 만에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꿈꿔온 일상을 실현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의 출범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발전에 대해서 깊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우리나라 IT 강국을 넘어서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건강을 꿋꿋하게 지켜서 내년에도 더 활기찬 모습으로 인공지능, IT 사회를 위해서 함께 전진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진 국회 미래정책연구회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을 국회의원 박진입니다. 저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연구하기 위한 국회 미래정책연구회 우리 노웅래 의원님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초청 강연을 맡아주신 김진형 중앙대학교 석좌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 참석자 여러분들과 또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님, 그리고 또 조동성 또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님, 그리고 또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윤은기 또 대한민국 협업협회 회장님, 또 이남식 우리 총장님, 여러분들께서 와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그리고 미래의 다변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인문 그리고 경제, 사회, 과학, 문화 그리고 예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또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구성된 포럼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서울 지역은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몸과 마음이 지치고 특히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한편으로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 기반 사회로 변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또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클라우드, 로봇 기술,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지능적인 사회로 빠르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철학자이며 또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 미래 연구소의 교수로 있는 닉 보스트럼 교수가 머지않은 미래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발전되면 초지능 사회, 슈퍼 인텔리전스가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초지능 사회는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지능 사회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공지능 시대가 가져온 도전과 또 과제들, 여기에 대한 준비가 대단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체계도 미흡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준비되지 못할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는 여야를 넘어서 초당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국가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그리고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서 또 IT 강국으로서 이 인공지능 시대에 세계적인 이런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것을 앞으로 계속 심도 깊게 연구하고 또 정책을 만들고 또 법률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발전 기본법, 그리고 인공지능 발전 기본법, 이러한 법 체계를 만들기 위한 많은 다양한 연구와 세미나,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과 앞으로 저희 국회 미래정책연구회는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회 미래정책연구회와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이 상호 연계하고 각 분야에 계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지능하고 거기에 따른 윤리 정책과 또 법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한 인공지능 발전에 진일보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의 출범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 귀빈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삼킨다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어떤 점에서는 인공지능이 갈수록 우리의 어떤 영향력과 또 파급력 이게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인해서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었고 또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이 지능정보화 사회가 도래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그 인터넷과 스마트 이상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저는 창의 지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만들 수 있어도 인공지혜는 만들 수 없다는 그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우리 인류에게 이게 도움이 되고 또 인류 행복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에는 현재 200분이 포럼 위원으로 이제 참여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인공지능과 그 미래학 분야의 대표적인 석학분들 또 전문가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출범하면서 향후에 인공지능 관련한 여러 가지 지능과 또 건강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제 또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들도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용 방안,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함께 해주신 모든 포럼 위원, 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박진호 의원님과 노웅래 의원님, 또 우리 그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을 공동으로 같이 주최해 주신 그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감사 말씀 있겠습니다. 감사 말씀은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 1665년에 영국에서 17세기 대역병이 창궐 했고 그 당시에 런던 인구의 4분의 1이 이 역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 1665년을 대역병의 해로 부르지 않고 놀라움의 해, The Year of Wonders, 라틴어로는 아누스 미라벨리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1665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대학생이던 아이작 뉴턴이 18개월, 1년 반 동안 격리를 하면서 이 기간 중에 미분, 적분, 그리고 광학, 그리고 만유인력의 원리를 그 1년 반 동안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이뤘고 그것이 바로 이 영국이 과학으로 또 세계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지만 앞으로 역사학자가 이 2020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할 때 저는 대역병의 해로 설정하지 않고 그 영국 사람들이 1665년에 그 가졌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그 긍정적인 자세로 역사를 평가한 것처럼 이 2020년을 대역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가 아니고 인공지능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 해, 이 인공지능의 해로 부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땅에 넘어지더라도 사실은 동전 하나 주워가지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힘든 이 한 해지만 힘든 것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러한 해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올해는 나름대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의미 있는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을 올해 가장 중요한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환영사를 해주신 노웅래 의원님, 박진 의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에 이런 멋진 또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을 구성하고 조직하고 오늘 여참은 회의를 못할 걸 또 하게 만들어주신 안종배 회장께 특히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아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뭘까요?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나오면서 각광을 받았는데요. 우리 포럼에서 그 실체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고 어디에 잘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깊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2016년에 다 같은 타이밍에 블록체인이 뜬 적이 있습니다. 지금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저도 블록체인 협회장을 맡아가지고 그걸 깊이 들여다보고 본질적으로 뭔가 그게 우리 실생활에 정말로 적용이 될 건가 이게 열심히 봤는데 상당히 허구적인 게 많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고 비트코인 값만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요즘 다시 올라가고 투기성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게 또 어떤 허구성을 갖고 오는 거 아닌가. 인공지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도 블록체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인공지능은 물론 다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인공지능이 뭐 국가 정책도 되고 인공지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서부터 인공지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좀 과장된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포럼을 통해서 그 실체를 알아보고요. 우리나라가 하면 어떤 분야를 해야 과연 산업이나 시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건지 잘 쓰여질 수 있을 건가를 본질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젊은 사람들하고 간담회 같은 걸 좀 해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로봇이 들어오고 이게 자동화가 되고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뭐 지금 한 30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50살쯤 되면 지금은 직장이 좋은데 10년 뒤에 자기는 뭘 하면 좋은지 걱정이다. 참 요즘 부동산 값 올라가서 걱정하는 것만큼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실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일자리가 없어지느냐 아니면 일이 달라지느냐 직종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젊은 사람들도 잘 가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그게 사회적인 불안이 생기고 실제로 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10년 뒤쯤에 지금의 직종이 너무나 달라져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을 그냥 지속해서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지속 가능성은요 많이 사라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미래 학교에서 전에부터 생각하던 평생 교육의 문제, 교육 제도의 문제, 지금 일자리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게 이번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뉴딜 정책 같은 노가 있고 우리 박진 의원님이 앞으로도 이런 산업의 변화, 거기에 따른 우리 개개인의 역량의 변화, 또 그걸 하기 위한 교육적인 제도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심도 있게 연구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굉장한 변화를 가속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는 국가가 상당한 부분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일에 닥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우리 포럼 같은 데서 정리되고 연구가 돼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어서 비대면으로 권호열 한국전자정보통신연구원 원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나오시죠. 권호열 원장님. 권호열 원장님. 회장, 예, 말씀이 잘 들리는가요?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중요한 그 자리에 초청이 돼서 매우 영광을 생각합니다. 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권호열 원장입니다. 저는 지금 충청북도 진천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이라서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참석의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내외 귀빈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노웅래 회장님, 박준 회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인사 다 드리지 못하더라도 정말 오늘 좋은 포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출범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이 논의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가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가장 중요한 두세 개의 요소만을 고려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도입된 이후에는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면 두세 개가 아니고 수천만 개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에는 기회와 함께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데이터의 변화를 보면서 그 데이터의 추세로부터 미래를 예측하고 이른바 예측적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이미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인공지능의 노동력 대체, 또 그로 인한 고용의 불안,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공지능 자체가 그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데이터, 편견이 들어가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했다면 좋은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바라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최대로 살려가되 위협과 또 이런 구체적인 위험에 대한 해결 방법은 그야말로 산업 경제적인 면에서 시작된 인공지능이 인문 사회적인 역할까지 확장돼서 사회적인 합의와 그런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정보통일정책연구원에서도 이미 인공지능 윤리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뿐만이 아니고 더욱더 많은 연구들이 앞으로 필요하고 그 연구된 결과에 기초한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칫하면 오늘 포럼도 열리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국민들이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의기소침해 있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새롭게 전개될 디지털 시대의 희망의 문을 크게 활짝 열어주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의 출범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 포럼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시는데 큰 역할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귀중한 포럼을 열게 된 것을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지난 1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난 1년간의 그 팬데믹이 혁신을 5년은 당겼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일상의 패턴이 변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을 모바일로 거래하고 정보를 소통하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변화를 좀 더 생산성 있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우리가 친해지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자동차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잘 만드는 그러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운전면허를 갖고 있을 만큼 자동차의 사용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공지능도 인공지능을 잘 만들고 연구하는 연구자도 필요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자동차를 활용하듯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에 대한 AI 리터러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이제 국회가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노웅래 의원님, 박진우 의원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안도 준비하고 계신데 이런 걸 통해서 인공지능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 환경은 어떠한가, 또 앞으로 개인의 데이터는 어떻게 보호하고 축적해가고 사용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AI 강국이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인공지능 포럼이 정말 대한민국 전체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확신하고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2020년을 돌이켜 보니까 저는 두 개가 결국은 역사적으로 남을 것이다. 하나는 코로나 사태, 이게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인공지능이 GPT-3라는 정말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협업을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강의하고 해왔는데, 제가 할 일이 요새 하나 이제 엄청난 게 생겼는데, 인간과 AI의 협업, 이거야말로 지금부터 깊이 연구해야 될 일이고, 이거야말로 인류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AI들끼리만 모여있는 왕국은 없습니다. 그게 만약 나온다면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도 이제 없어졌고, 반드시 이제는 인간과 AI가 협업을 통해서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뭐 개발, 그 다음번에 사용, 그리고 제가 볼 때 인공지능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전원이 소비자가 될 겁니다. 개발할 능력은 없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따지면 운전하는 기술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걸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소비자로서는 다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단순한 소비자로 머물지 마시고 인공지능 사용자 기술까지는 꼭 좀 길러주면 좋지 않겠는가. 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교육에 지금부터 나갈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는 올해 어시스트에서 개설한 인공지능 과정에 학생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야, 이 놀라운 세상이 있구나. 올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공부를 체계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축하를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권대봉 인천재능대학교 총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권대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올해 1월에 인천재능대학교 총장에 취임하자마자 인천재능대학교를 인공지능 특성화, 바이오 특성화 대학으로 만들 것을 선언하고 1학기에 22개 인공지능 계열뿐만 아니라 22개 모든 학과에서 인공지능을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을 교수들이 연구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OECD는 인공지능을 민주적 가치와 인권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달에 G20가 6월 달에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인공지능 알고리즘 원칙을 준비하겠다는 발표가 지난 15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사실은 그 OECD의 인공지능 원칙을 볼 것 같으면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를 위해서 인공지능이 발전돼야 된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 이 인공지능 포럼도 OECD AI 원칙에서 천명한 것처럼 인권과 민주적 가치, 다양성을 고양하고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웰빙을 추구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지구의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다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초청 강연이 있겠습니다. 초청 강연은 김진영 중앙대학교 석좌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인공지능 펼쳐보기를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김진영 교수님, 네, 시간은 30분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진영입니다.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분들 개인적으로 다들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하여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 결정하시는 여러분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여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30분 부탁을 받았는데 30분 동안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계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참 어렵습니다. 여기 진대재 장관님처럼 이공계에서 인공지능에 더 깊이 있게 아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또 인문사에 계실 분들은 이제 인문학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알고 사회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제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30분 동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펼쳐보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썼습니다. 어떻게 정책 얘기를 이 짧은 시간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만 좀 깊이 있게 얘기 좀 하고 싶어서 펼쳐보기라고 그랬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 중요하다 그러고, 한국도 인공지능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다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그러면은 영화나 소설 속의 인공지능하고 현실의 인공지능하고 많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우리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연구 보고서에서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이게 변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 이거는 이제 상상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를 할 수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술의 능력을 알아야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도전을 할까 말까. 그래서 무모하게 도전하면 실패할 거고,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데도 그걸 시도 안 한다면 기회를 상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인공지능 그러면 한 70년 동안 역사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언제 생겼죠? 70년 됐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역사가 바로 인공지능의 역사입니다. 컴퓨터를 한번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뭐는 기계죠? 사람의 생각을 자동화하려고 만든 기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지 뭐겠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 자체가 인공지능을 목표로 하는 거고, 지금 컴퓨터가 발전하는 과정 중에 지금 인공지능이 이만큼 상황을 보여준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국 분들한테는 그냥 이세돌의 대국, 그것이 아마 가장 강하게 각인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참 행운이죠, 우리한테는. 이런 식이라도 해서 우리한테 인공지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것을 저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전에 2011년이니까 알파고보다도 한 6, 7년 전에 이미 퀴즈 쇼에 인공지능이 나가서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야, 이제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 내가 공부하던 것, 난 좀 보통이만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다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했죠. 한국도 준비했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은 제가 뭘 했는 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무인 자율 자동차, 그거는 이미 이제 택시 서비스가 미국 제한된 지역이지만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이 가까운 시일이라는 게 여기서 보통 학자들이 보통 10년에서 20년 사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뭐 워낙 그 교통 상황이 복잡해서 그거를 다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뭐 1, 2년 만에 나온다는 거는 그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한 10년에서 20년 되면은 자율자동차가 일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나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그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거는 한 70년 됐어요 벌써. 그 초기에서부터 컴퓨터가 나타난 초기부터 진단하는 과정을 자동화해 주는 건 많이 도와줬고, 특히 이제 1970년도에는 전문가 시스템 그래가지고 의학계로 그 자동화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요즘에는 이제 뭐 그 영상 처리 같은 것도 연결돼서 아주 그 굉장한 수준의 그 의료 진단 능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또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이 하던 것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내서 주식 트레이더라는 그런 일자리가 뭐 600명이 있던 게 2명으로 줄었다, 이런 식의 것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변호사가 하는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가 굉장히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하는 업무를 자동화를 해서 변호사 업무가 이제 자동화되는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변호사 일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장 대장 변호사가 예전에는 많은 그 부하 변호사를 데리고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일을 처리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농업 같은 데서도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각자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거는 아주 간단한 이런 의사결정만 하더라도, 자동화하더라도 성과는 무척 좋다라는 겁니다. 뭐 잡초에다가 제초제 뿌리고 작물에다는 비료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잡초냐 작물이냐만 알아내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간단한 문제이지만 뭐 제초제 사용량을 90%를 줄여서 환경에 도움이 줬다, 이런 식의 상황들이니까 우리도 빨리 이런 식의 거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림도 그려요. 여기 있는 그 그림은 뭐 뉴욕 경매장에서 5억 원에 경매됐다 그러고, 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 구글의 엔지니어가 몽상적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인공지능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거 가짜예요. 저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한 것도 오바마 대통령이 한 얘기가 아니고 저 코미디언이 하는 거를 그대로 얘기하게 만들었거든요. 뭐 저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그 외국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 이름을 제 얼굴로 바꿔꼈거든요. 이거 현빈이 나오는 영화를 제 얼굴로 바꿔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쉽게 이런 식의 것을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간 로봇이 실용화돼서 도저히 뭐 깜짝깜짝 놀랄만한 그런 사건들을 벌이고 있고, 뭐 여기 강아지 로봇 스팟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저기서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협동을 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 로봇의 아주 특히 좋은 특징 하나는 전기가 좀 떨어지면은,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스스로 콘덴서를 찾아서 갖다 꽂아서 전력을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의 능력이 있으니까 뭐 미션을 다른 강아지 로봇과 같이 하다가 하나의 로봇이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자기 에너지를 나눠주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간에 뭐 동지애를 느끼고 미션을 같이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뭐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GPT-3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아주 많은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글 쓰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제시어를 좀 주면은 그걸 받아서 그다음부터 글을 자기가 만드는데, 뭐 셰익스피어 시를 조금 주니까 나머지 부분을 다 자기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질문을 던지면 답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뭐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뭐 트로피가 2개 있는데 하나를 더 갖다 놨다, 지금 몇 개가 될까, 이런 식의 문제를 줘도 대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문의 컬럼이죠. 컬럼을 한번 써봐라 그러는데 뭐 로봇과 뭐 인공지능과 뭐 사람의 뭐 그런 관계를 써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창한 컬럼을 썼다고 그럽니다. 제가 번역을 한번 해왔는데
뭐 이거 번역하는 프로그램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죠. 그 파파 관련해서 번역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수려한 문장이에요. 이걸 읽으면 어떻게 이걸 갖다가 기계가 썼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써도 아주 수준 선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가능성에 와 있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아시고 나면은 아마 이 GPT-3라는 것이 그 인공지능의 사기의 극치다. 이렇게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 자세한 얘기 못 드리겠습니다만. 며칠 전입니다. 그 단백질의 구조, 3차원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알파고 바둑을 만든 딥마인드 애들이 그 대회에 나가서 2년 연속, 2번 연속 2년마다 하면서 하는 행사인데 거기서 우승을 했는데 뭐 아주 월등하게 그 좋은 성적으로 우승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연구를 주로 생물학자들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물학자가 아이디어를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걸 모델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컴퓨팅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을 써서 이거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를 그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골라내는 작업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별의별 것이 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모든 걸 다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아니 무슨 놈 기술이 그렇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뭐 김 대장관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블록체인 했으면 블록체인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좁은 영역이거든요. 그것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별의별 거 다 잘한다 그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이거 정확히 좀 알아야죠. 인공지능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계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지능적 행동이 뭐냐를 이해해야 돼요. 그거는 보고 듣고 말하고 뭐 문제를 해결하고 뭐 지적으로 처리하고 뭐 아주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 배우고 이런 거를 지능적 행동이라고 그러고 기계로 한다는데 기계는 뭐냐? 그게 바로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얼마나 제너럴한 정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70년 동안 연구를 했던 거고요. 이런 기술들이 이제 무르익었습니다. 각 요소 기술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엮어서 지금은 이제 지능적으로 업무를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어려운 문제를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같은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범용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래서 거기서 그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AI는 불이나 전기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범용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빨리 각자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라. 그것이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컴퓨터상에서 문제를 푼다는 것에 대해서 뭐 다 아시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컴퓨터 정말 간단한 기계예요. 뭐 명령어를 차례차례 수행할 수밖에 없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컴퓨터에도 어떤 일을 시키려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소프트웨어로 바꾸죠. 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컴퓨터에 놓아주면은 컴퓨터가 그거를 차례차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밖에서 보니까 이게 똑똑하네, 뭐 인지작용을 하네, 뭐 사고작용을 하네, 의사결정을 자동적으로 하네, 심지어는 창작하네 이렇게 의의란을 해서 얘기할 뿐입니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만든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근데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까지는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사람의 지식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게 코딩이죠. 머릿속에 생각해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겠구나 생각해서 그걸 갖다 컴퓨터에 코딩을 해서 옮겨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초중고등학교부터 초등학생들이 코딩하는 법을 배우려고 2018년부터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이 데이터로부터 학습시킬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수준에 올라갔어요. 이것도 70년 전부터 연구를 했는데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하는 것을 하니까 데이터 중요하다. 물론 데이터 중요해요. 그리고 저거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학계에서는 그게 아니고 데이터 아니고 데이터 필요 없고 직접 컴퓨터로 해봐라 그래라. 해보고 되면은
배우고 안 되면 이러면 안 되는 걸 배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보다 그 다음 거도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 야, 알고리즘을 만들어 버리면은 다 되는데 왜들 저러는가? 그렇죠? 이건 너무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런 것도 연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결국은 뭐 전체 통틀어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뭐 제가 그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그 인공지능 바둑 이것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처음에 그 알파고 나오기 전까지는 다 사람들이 일일이 코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못하는 거죠. 그냥 그 고통스러운 코딩 작업을 거쳐서 만들어봤자 그냥 뭐 제대로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그 알파고 애들이 이거를 학습을 시켜서 기보로부터 프로 기사가 잘 든 기보로부터 학습을 시켜서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이세돌을 이기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외에 거기에 핵심 아이디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복제해서 복제한 것끼리 경쟁을 시키면은 걔네들 기보를 만들어낼 거 아니냐. 그 기보를 갖고 와서 또 배우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세돌을 이기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1년 후에는 커즈를 이긴 거죠. 대부분 언론에서 여기까지만 얘기해서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1년쯤 후에 그 사건 1년쯤 후에 그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제공해 준 지식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기보에서 준 건데 그거 얼마 뭐 16만 대국이라면 별거 아니고 컴퓨터가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엄청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 처음부터 사람한테 지식을 빌리지 말고 지네들끼리 그 바둑을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기보를 찾아내라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사람한테 안 배우고 처음에 바둑을 어떻게 합니까? 무작위예요. 그렇죠? 무작위로 둘 거예요. 아무데나 막 두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좋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배우는 거죠. 이래서 배운 거 가지고 자기 능력을 증강시키고 그래서 복제를 해서 또 똑같은 놈끼리 경쟁을 하면서 또 수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점점 발전했는데 이렇게 된 프로그램은 알파고보다 뭐 알파고는 한 1년 정도 걸려서 개발이 됐지만 이렇게 만든 그 강화학습으로 만든 알파 제로입니다. 이건 사람 지식이 안 들어갔다는 뜻의 제로는 한 4일 만에 알파고보다 더 잘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런 식의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알파고 알파 제로가 한 3시간 훈련시켰을 때는 젖바둑을 조다가 한 19시간 훈련시키고 나니까 뭐 그렇듯 하죠. 생과사의 개념도 알고 집도 짓고 세력도 키우고 이런 식의 바둑을 두고 한 70시간 정도 훈련시키고 나면은 여러 곳에서 전투를 하죠. 뭐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뭐 한쪽 구덩이에서 아주 끝날 때까지 두질 않잖아요. 두다가 분리하더라도 손을 떼고 다른 데 가서 전투를 하다가 여러 군데 전투를 하다가 한쪽을 희생시키고 다른 쪽을 살려내고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알아서 만들어서 알파고 제로가 허드레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그 알파고 승리의 의의는 정말 굉장해요.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뭐 데이터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 또 스스로 능력을 쌓기도 하고 지네들끼리 경쟁해서 지식을 쌓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몇천 년 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그 높은 지식을 며칠 만에 다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뭐 바둑에만 쓰이면 별거 아니다 하면 되는데 아주 단백질 분석 그런 데도 가서 써였고 에너지 효율화, 신소재 탐석 아주 어려운 문제 푸는데도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부터 배울 건 배우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최근에 아주 안타까운 기사를 봤습니다. 그 뭐 김은지라는 아주 천재 소녀 바둑 기사가 그 사람 간의 경쟁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 유혹을 못 이겨서 AI 프로그램을 보고 가서 했대요. 그랬다가 그게 부정행위가 발각이 돼서 자격정지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거 더 이상 이제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거는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그냥 낮은 능력 갖고 경쟁해봐라 이런 거는 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람의 능력이란 거는 기본적인 갖고 나온 능력 플러스 그다음에 AI로 증강됐던 모든 도구로 증강된 그런 능력 그거 가지고 경쟁을 시켜야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생각하고요.
뭐 사람을 이게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최근에 뭐 데이터만 너무 강조하시는데 저는 뭐 오래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것도 그 패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람의 지식을 이용하는 인공지능 기법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거든요. 저 퀴즈대에 나갔던 것도 다 그 사람의 지식을 이용한 겁니다. 딥러닝이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다 지식을 놓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엮고 그래가지고 답을 내는 그런 식의 문제, 인공지능 기법이 상당한 수준에 있고 지금의 인공지능의 아마 80~90%는 다 저런 식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뭐 여러분 댁에서 쓰시는 인공지능 스피커도 저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데이터로부터 배우는 인공지능 신경망이 학술적으로 굉장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70년 전부터도 얘기됐고 제가 1970년도에 유학 가서 공부할 때도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동안에 지금 우리 정보산업하고 얼마나 그 거리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쓰이는구나 하고 좀 감회가 깊습니다. 이런 그 인공신경을 만들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능력인데 특히 그 신호를 처리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영상을 인식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잘하고 뭐 이런 능력 가지고 뭐 얼굴 인식하고 뭐 그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냐 뭐 그다음에 뭐 나이는 얼마 먹었냐 뭐 남자냐 여자냐 화났느냐 뭐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 아는 거는 뭐 거의 뭐 사람보다 높은 수준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 스타일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뭐 어떤 주어진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로 바꿔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일왕산 사진을 보여주고 겸재 정선이 그린 그 사진을 보여주고 정선이 이런 식으로 그리더라 그러니까 그런 풍으로 주어진 사진을 바꿔주는 거죠. 이런 걸 적용하면은 지금 뭐 젊은 여자 사진을 보여주고 나이 먹으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순식간 이게 단위가 뭐 초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 화났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그려주는 것도 초단위로 그려낼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 문장도 굉장히 이해를 잘합니다. 번역은 이미 여러분 많이 쓰시고 있을 거고 뭐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통역 같은 것도 간단한 거 다 하는 거 이미 잘 보셨을 거고 네, 문장을 요약해서 줍니다. 번역하는 거고 요약하는 거고 이렇게 합쳐지면 굉장히 비즈니스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 보는 대학 입시에서 보는 영어 시험 정적에 그 지문을 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주면은 답을 내는 이런 식의 문제를 실제로 인공지능들이 가서 사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읽어보고 뭐 이게 좋다는 소리인지 나쁘다는 소리인지 뭐 어떤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건지 같은 거를 알아낼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영상하고 언어 처리한 능력을 두 개를 결합하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고 뭐니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저기 뭐 중간에는 이제 제가 했던 인공지능 연구를 한 거지만 뭐 저런 사진을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따라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니까 연구원이 만들어 온 거 보니까 뭐 아저씨가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아저씨가 보통 아저씨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 얼굴 인식 알고리즘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니까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야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 사진을 보여주는 설명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그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고요. 이제는 데이터도 필요 없어요. 보시는 거가 직접 해보는 거야. 저렇게 기계가 해보고 이러면 안 되네. 그러니까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배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50번 하니까 저게 잘하더라는 걸 그런 경우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 뭐 이 바둑 벽돌 깨기 게임도 비디오 이거 판을 움직여서 반사시켜서 깨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데도 이것도 이제 몇 번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 배워가지고 금방 배우는 겁니다. 뭐 데이터를 뭐 한없이 모아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요새 기술의 가지고 핵심 코어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참 다행히도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모든 것이 공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선 뭐 작은 중소기업이나 뭐 후진국 차원에서는 막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도 막 공개되고 논문도 공개되는 거 갖다 쓰면 된다라는 거, 기술이 민주화되어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도 훈련시킨 거를 이렇게 그냥 갖다가 윗부분만 살짝 바꿔내면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피부암을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일반 물체를 인식하는 그 네트워크를 갖다가 윗부분만 살짝 바꿔 끼니까 뭐 한 보름 만에 저런 걸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에서 뭘 만들어내라 그러면 할 수 있으면 보름 정도에 해야 됩니다. 뭐 2년 후에 할게요. 그건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연어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용량 망명출에서 GPT-3라는 걸 가지고 훈련을 시켜놨어요. 뭐를 훈련시켜놨냐. 이러한 문장이 나온 다음에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는 거를 확률적으로 훈련을 시켜놓은 겁니다. 얼마나 그 단어 개수가 많겠습니까? 종류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그러나 그거를 아주 많은 컴퓨팅을 이용해서 계산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클리브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다음에 가장 그럴듯한 단어는 잉글리시라는 게 나타난 거지 이해를 해서 그 답을 한 게 아닙니다. 약점도 많이 있어요. 우선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걸 요청해. 딥러닝을 하는 거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 이거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멸망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아까 GPT-3라는 거는 한 1,000불 하는 1,000만 원쯤 하는 그러니까 10,000불이죠. 1,000만 원쯤 하는 GPU라는 그 컴퓨터를 가지고 그걸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200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양의 컴퓨팅을 소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컴퓨팅 잘해보겠다, 인공지능 잘해보겠다 그러면은 가장 필요한 거는 그냥 우리 대학생, 뭐 대학원생들이 컴퓨터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기를 덜 쓰고 데이터를 덜 쓰고 하는 거는 지금 연구들 하고 있어요. 아직은 뭐 굉장히 수준이 멀었고. 그다음에 여기 그림 보세요. 이거 정말 참 한심하죠. 저게 테슬라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테슬라 자동차 나와 있더라고요. 막 1,000만 원 주면 뭐 저 알고리즘을 갖다 실어준다 그러는데 보시는 분가 저 길거리 들어오는 트럭을 갖다가 그냥 가서 뚫어 박았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올 6월 달입니다. 그렇죠?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공지능 그러면 뭐 하늘에 뭐 도깨비방망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배운 것만 하는 거예요. 저 테슬라 알고리즘이 물체를 인식하는 걸 배울 때 트럭 그러면은 바퀴 위에 올라가 있는 뭐 이런 것만 배웠거든요. 근데 거기 또 엎어져 가지고 바퀴가 안 보이니까 저걸 트럭이라 보지 못한 거죠. 허여니까 아직 하늘이구나 그러고 가다 보니까 하늘이 딱딱해지고 저런 사고가 난 겁니다. 굉장히 큰 약점이죠. 딥러닝에. 일반화를 못해요. 살짝만 바꾸면 못합니다. 지금 뭐 2% 밝게 하면은 갑자기 잘하던 게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바둑도 알파고가 19/19에서는 그렇게 알파고가 잘한다 그러지만, 뭐 18/18에서 해볼까? 아마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를 배웠는지도 모르고, 이걸 갖고 내가 배운 거를 또 딴 데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에는 편견이 있고 편견이 그대로 알고리즘으로 넘어와서 뭐 인공지능 시스템이 불공정한 판단을 하는 경우 이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거 뭐 기술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을 못합니다. 왜 이랬는지 뭐 왜 내가 이런 결정을 해냈는지 사람과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죠? 왜라는 질문은 도저히 대답을 못하는 게 현재 인공지능입니다. 더구나 뭐 만약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질문 하면 대답을 못해요. 사람은 잘하잖아요. 야 뭐 결혼 안 하면은 뭐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데이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뭐 없는데도 사람은 왜 잘해요? 이론을 갖고 있잖아요. 이론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쓰는 인공지능 이상의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또 일상적으로 사용하려면은 그런 이론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인공지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작은 변화에도 신경망이 부서집니다. 보시는 거지 돼지라고 잘하던 것을 아주 조그만 노이즈를 가했더니 비행기라고 그러고 바나나에다 스티커 앞에 붙이니까 갑자기 토스트가 되고 그러니까 스톱 사인에다가 약간 뭐 노이즈 몇 개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뭐 속도 빨리 가세요라고 바뀌는 이런 식의 게 인공지능의 속성이에요. 이거를 이게 에러가 아니고요. 버그가 아니고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려진 지가 오래됐는데 한 4, 5년 됐는데도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험실에서는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 갖고 나오려니까
뭐 엔지니어링 하려면 얼마나 안전성 이런 걸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 딥러닝을 배운 거는 보통 전통적인 기계나 그런 거 설계할 때 어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뭐를 만들까 하는 거를 목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구현을 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딥러닝을 만든 거는 너 뭐 잘하니 얼마큼 잘하니 하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해요. 그 데이터한테 물어보세요 이러겠지. 데이터 가보면 몇백만 개의 데이터인데 거기서 뭘 하고 뭘 못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는 소유권이 있는데 그냥 다 내놓으세요. 내가 학습시킬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또 다 비밀로 암호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암호 풀어주세요. 그거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쓰려면은 아직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아직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때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미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우선 그 양날의 칼 이런 거 뭐 사회적인 현상 같은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말씀 생략하고요. 이번에 코비드 사태 퇴치하는데도 뭐 여러 가지 보고서에 보니까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는 거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준 거예요. 보통 뭐 신약은 한 10년씩 걸려서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한 1년 만에 어서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에 가장 큰 그 공헌을 인공지능이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그게 기술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인공지능은 잘만 사용하면은 그 산업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새로를 발견하고 그 전문성을 쌓고 이런 식의 이슈는 그 학문 온 사람들은 하라 그러고 그 거기서 얻어진 기술을 가지고 그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의 것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한국은 뭘래? 각각 AI로 하는 게 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뭐 의학이나 뭐 휴머니티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고 먹고 살기 바쁜 중국은 뭐 엔지니어링이나 농업 같은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뭘 할래? 외국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야 너희는 너희 잘하는 거 많은데 뭘 고민하냐? 그렇죠? 우리가 그 어떤 새로운 기술을 뭐 만들어내는 거는 잘 못하더라도 그 기술을 갖다가 새로운 응용을 해서 아주 그 첨단 제품을 만드는 거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해봐라.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글로벌로 생태계가 아주 충실하게 있는데 뭐 이게 그 아래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그 이런 애들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AI 기술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잘해보고 싶은 어떤 영역 거기서 우리가 잘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 시스템 잘 만들고 경쟁 있게 만들고 싶기 위해서는 의료 AI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하고 데이터 모으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 엔지니어들을 키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 혁신할 수 있고 각 회사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문제를 혁신하기 위한 문제를 발견해서 그걸로 인공지능을 풀 수 있는가 그 컴퓨팅으로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한국 얼마나 잘하냐? 뭐 아주 못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또 나라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1, 2등만 좀 차이 나고. 근데 이제 부분을 나눠 보면은 한국에는 사람이 좀 없다 이런 얘기가 뭐 여러 정부에서 여러 자료에서 나오는 거고요. 뭐 인프라나 뭐 개발 능력 같은 거는 상당히 좋은 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가장 인력을 양성해야 될 텐데 필요한 인력이 누구냐 고민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막 그 과학자들이 와서 자기 과목 중요하다고 자기 분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물론 AI 과학자 필요합니다. 그 과학적 발견도 필요하고 새로운 도구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이렇게 해봤자 이 사람들 다 외국 가서 논문 쓰고 그 다음에 그 공개 소프트웨어를 하기 때문에 꼭 우리한테만 도움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좀 기다리면 외국 사람들이 해놓은 거 갖다 써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운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엔지니어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국력 수준에서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혁신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법제도 전문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뭐 궁극적으로는 AI를 잘 사용하는 분야 전문가들이 있어야죠. 분야 전문가가 자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능력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이제 대학이나 뭐 일반 뭐 고등학교 다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창의력을 배양하는 교육이죠. 뭐 이제 외국으로 오는 거는 이제 다 기계가 다 해주니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창의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고 소통 능력도 있어야 되고 협동하고 뭐 이런 식의 능력 교육을 해야 되니까 지금 교육 시스템이 우선 크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혁신의 기술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뭐 생각만 하면 뭡니까? 그거 뭐 구현할 방법이 없는데.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돼요. 누구나 이제 구현할 수 있어요. 요새는 도구들이 좋아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우선 인공지능 뭐 지금 말하고 있는 IT 시스템 뭐 소프트웨어 이런 식의 거에 대한 능력을 많이 바탕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우선 젊은이들한테 컴퓨터 과학을 좀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서 저거 공과대학 학생 등록 추세고요. 보통 지금 현재 한 1,600명 정도 등록하는데 그 중에 한 800명 정도가 컴퓨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대학 지금 55명 아닙니까? 지금 20년 동안. 내가 어디 행사만 갈 때다 물어. 여러분 혹시 서울공대 컴퓨터과 나오신 분을 채용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하나도 없죠. 55명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뭐 교수하겠다고 다 도망가고 그러고 뭐 어디 뭐 산업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옆에서 이제 어깨너머로 배우고 학원 가서 배운 사람들이 그냥 다 컴퓨팅을 해주고 뭐 이러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저는 컴퓨터과학 인원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컴퓨터 모두를 위한 컴퓨터 과학이다. 근본적으로 컴퓨터를 해야지. 그중에 첨단이 인공지능이에요. 컴퓨터 과학을 안 하고 어떻게 인공지능만 합니까? 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도 이제 우리가 늦게 출발하던 애들은 빨리 가는 거예요. 대학 입시에다가 정보 과목을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아직 못 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했어요? 우리나라도 2018년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17시간 6년 동안 17시간 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 주겠죠. 인공지능이 뭐다 하고 이 스토리 얘기해 주는 거 정도가 끝입니다. 근데 중학교에 가서 이제 34시간인데 34시간, 3년 동안 34시간이면은 한 두 학기거든요. 1시간씩 두 학기거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선택 과목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없어. 학교별로 전담 교원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무돼 있으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 강사 데려다가 쓰겠죠. 고등학교는 어떡하죠? 안 해요. 선택 과목이니까. 홀리가 왜 하겠어요? 힘드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인공지능을 자꾸 얘기하시는지 난 좀 걱정인데. 인공지능 시대 도래는 우리가 기회일까요? 글쎄요. 이제 산업사회 우리 잘해서 이 정도 3만 불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올래? 지금부터 근데 GDP 발전한 거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가 하는 거 잊어버려도 돼요. 이제부터는 정말 GDP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포션을 국제적으로 글로벌 수준에서 우리가 가져오려면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인공지능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인공지능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최근에 답답한 마음에서 인공지능 교양서적을 하나 출범했는데 잘 팔려요. 자랑하겠습니다만 잘 팔려요. 요새 아마 교보시 불정 아마 베스트셀러라고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공지능 포럼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을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떤 면에서는 금년에 가장 저희들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이 발족하면서 약 200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인공지능을 정말 진흥시키면서 또 윤리적으로나 건강하게 우리가 또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포럼이 이제 발족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저는 창의 지혜 사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인공지능이 그 어떤 면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한 이 지혜, 창의성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사회를 정말 인류를 위한 그런 사회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 몇 가지 이제 우리 그 인공지능 그 포럼에서 준비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그 인공지능 포럼에 대한 소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포럼은 그 목적이 결국 이제 우리 사회가 말씀드린 대로 창의 지혜 사회로 가고 또 코로나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가속화 되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의 사회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그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 사회의 가장 핵심이 결국은 인공지능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고 또 선용할 것인가 또 그것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정말 건강한 차원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모색할 필요가 이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모든 영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인공지능 전문가 또 미래에 관심 있는 미래학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한 5가지 정도 활동합니다. 첫 번째는 매월 저희들이 이제 2월 달부터 정기적으로 인공지능 미래 사랑방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주제를 가지고 정말 서로가 발전적인 그런 차원의 어떤 그 의견을 공유하면서 나누는 이 인공지능 미래 사랑방을 매월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인공지능 발전 정책 세미나를 이제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또 인공지능 윤리에 관련한 정책과 법제를 지금 만들어서 내년에 늦어도 하반기에는 법제를 지금 제안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한민국 인공지능 미래 보고서 같은 어떤 저술 집필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미래 대학 콜로키움 같은 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또 각 그 대학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미래 대학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또 인공지능을 가까이서 또는 또 인공지능 전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플랜을 살 수 있는 인공지능 미래 대학 콜로키움을 저희들이 또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 활용 가치를 높이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전문가도 필요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각 분야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또 건강하게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하는 다양한 영역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서로 공유도 하면서 또 이렇게 양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미래 사랑방은 매월 저희들이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한 분 전문가들이 초빙돼서 저희들이 전문가 차원에서 한 30분 정도 오늘처럼 발전하고요. 우리 김진영 교수님께서 뭐 인공지능의 어떤 원조신데 우리나라에 오늘 하신 것처럼 또 다음에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분께서 발표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각 다양한 영역에 있는 분들이 격의 없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주제의 인공지능을 각자의 시각에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또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 논의 결과를 저희들이 또 모아서 필요한 부분은 정책으로 또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미래 보고서에 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인공지능을 사회 곳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인공지능과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 세상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책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금년 상반기에
출간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떻게 이제 인공지능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을 가질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그 미래대학 컨택트 콜리큐엄을 지금 상반기 빠르면 2월달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이 오늘 발족을 했고 주체가 이제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과 국제미래학회 산업정책연구원이 함께 하고요. 국회 미래정책연구회 우리 노웅래 의원님과 박진호 의원님이 특히 공동대표로 계신 국회 미래정책연구회가 함께 주관하면서 총괄적으로 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님께서 공동회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문으로 이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님 그리고 진대재 전 정통부 장관님, 노웅래 의원님, 박진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고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자문위원으로는 이제 오세정 서울대 총장님, 또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님을 포함, 또 이남식 서울대대 총장님, 또 건대봉 인천대 총장님, 장순 한동대 총장님 포함해서 그 대학에서도 한 20분 정도의 대학에서 참여하고 또 각 기관의 그 원장님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발하면서 지금 미래학 또는 인공지능 전문가 또 관심 있는 분들이 현재 석학과 전문가 200분이 함께하는 걸로 지금 오늘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럼의 어떤 연락처나 어떤 그 관련한 이메일 또는 홈사이트는 현재 국제미래학회 사무처와 관련한 사이트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공지하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저희들이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에 대한 소개, 그리고 또 우리 김준영 교수님의 초청 강연, 인공지능을 어떻게 보면 펼쳐보기 관점에서 종합적인 어떤 의견, 저희들이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오늘 약간 약식의 미래사랑방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인공지능,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에 관련한 내용도 좋고, 또 우리 김준영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이 인공지능 펼쳐보기에 대한 어떤 내용도 좋고 이런 의견을 또 이렇게 듣고 나름대로 생각하실 의견이나 또 이렇게 제시하고 싶은 그런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은 오늘 참여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고를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자유롭게 이제 하고요. 먼저 우리 주영석 교수님 특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영석 교수님 계시죠? 주영석 교수님 나가셨나? 조금 전에 계셨는데. 예, 우리 안교철 총장님, 안산대학교 안교철 총장님, 예, 안교철 총장님, 예, 오늘 좀 보시고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안산대학교 안교철 총장입니다. 저도 대학교 때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인공지능과 그 시절의 인공지능인 뭐 현격한 차이가 있죠. 굉장히 괄목상대할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요즘의 학생들이 아직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만들고 이제 운영을 이제 하려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가운데 있는데 생각보다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을 붙인 학과의 경쟁률은 비교적 낮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너무 하이테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전 국민이 좀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것의 활용 분야가 또한 많이 또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이테크 쪽에서는 많은 연구기관과 또 많은 연구 관련된 대학의 그 대학원생들이 연구를 해주셔서 우리가 기술과 활용을 다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공지능 포럼 발족을 축하드리며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 자유롭게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조영석 교수님. 예, 조영석 교수님 들어오셨네. 예, 예. 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영석 교수님. 이제 예. 아까 음소거 해제가 안 돼가지고 예, 예, 지금 잘 그래서 들립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금문교 위에 계신가 봐요. 금문교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로 이 뜻깊은 우리 인공지능 포럼 정말 출범 축하드리고요. 또 이거 수고하신 또 이 존경하는 조동성 총장님, 또 우리 안종배 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까 김영 원장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셨는데 정말 김 원장님하고 그동안 말씀도 많이 나눴고 또 예전에 제가 중국 가가지고 중국 컨퍼런스에서 미천한 지식을 갖고 인공지능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했을 때 김정 원장님께서 상당히 공감해 주신 걸 보고 정말 감사했는데요. 정말 오늘 발표하신 거가 정말 모든 면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점들을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의 좀 뭐랄까 오해와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이 포럼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곧 CS 2021년 CES도 이제 곧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만은 지난 올해 이제 2020년 1월달에 CES 2020의 핵심 화두가 AI 에브리웨어였고 모든 기업의 테크 기업화란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기업이 이제 테크 기업화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이제 테크 국가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정책도 만들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면에 지금 핵심이 결국은 AI의 활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김진영 원장님 같이 AI 전문가께서 AI 알고리즘이나 AI 자체 공학적인 이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보다 AI의 활용에 대해서 전 모든 분야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면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 얘기는 결국은 AI가 하나의 커먼한 공통적인 툴이지 이 도메인 날리지하고 AI가 어떻게 결합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협업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면에서 그런 분야 우리 AI를 AI 기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라기보다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포지셔닝을 하는데 정말 우리 포럼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게 AI 기술을 세계 최고로 요즘 얘기하는 아까는 강화학습이니 겐이니 CNN, RNN 넘어서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많은 연구들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게 다 플랫폼화돼서 이제는 인풋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데이터와 AI를 잘 적용해서 이 산업이 활용하는 거에 이 도메인 기술자들과 도메인 너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AI 전문가들이 결합하는 그거가 결국은 제일 잘하는 나라, 그 AI 활용을 제일 잘하는 나라로 한국은 충분히 포지셔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우리 AI 우리 포럼이 오늘 인공지능 포럼이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고 저도 그걸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우리 엄길청 교수님 계신가요? 엄길청 교수님. 우리 경제평론가이신데 엄길청 교수님. 엄길청 교수님 혹시 지금 비디오를 안 켜고 계시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요즘 특히 의료 분야에 관심이 많으니까 엄창석 교수님, 고려대 의대 교수님. 엄창석 교수님. 네, 엄창석 교수님, 예, 의견 좀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접니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선 저희 인공지능 포럼 출범을 축하드리고요. 의료 분야에서는 이미 뭐 왓슨 잘 알고 계시지만 왓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화상 진단, 텔레컨퍼런스 이런 쪽에 사용이 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신약 개발이나 의료 기기 개발, 또 환자 재활 이런 면에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하고 관계돼 가지고 이제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학습이나 이런 그 과정 중에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특히 의료 분야에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그 결과를 갖다가 이제 공유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될 점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환자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잘 조절을 해서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포럼에서 조금 같이 논의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김정 그 원장님 말씀하신 AI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해결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의료 분야에서 만약에 발생하게 됐을 때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굉장히 그 뇌리를 스치는 게 이제 바둑돈 그 학생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AI를 이용해서 일종의 컨닝을 했는데 이게 컨닝에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술에 해당되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아주 고민을 할 그 질문을 갖다가 숙제를 갖다 던져 놓으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몫이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추가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우리 진 장관님 혹시 마지막 한마디 됐습니까? 예, 예,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진 장관님 같으신 그런 냉철한 진 장관님처럼 냉철한 시각으로 좀 봐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사회 전체가 그 고등학교 인공지능 고등학교를 만들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국회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큰 틀에서 정책을 하는 그런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축하드리고 저도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계신 데가 진짜 하와이세요? 아니면 인공지능 조작하신 거예요? 실은 제가 그 연말 연시를 지내려고 저희 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잠깐 피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게 저거 화면 공유를 없으면은 모양이 숭해서 제가 저거 그랬었는데 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 이런 그 방에 있습니다. 예. 김정 교수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 이렇게 한 9분 정도 모일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날입니다. 금년에는 내일부터는 이 모임도 못할 뻔했는데 또 인공지능이 또 이렇게 날짜를 잘 이렇게 선택해 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그런 포럼,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을 발족을 했고 내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월 24일에 저희들이 첫 그 인공지능 미래사랑방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고 그때도 언택트로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주제, 인공지능 관련 주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또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제 소개를 마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 출범 기념 언택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 출범 기념 언택트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